신용점수 낮다고, 담보 없다고 은행에서 거절당해 보셨나요? 사실 그 서러움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도와줄 도구가 뭔지 몰랐을 뿐이죠. 지금 당장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체에 손을 뻗기 전에 잠시만 멈춰보세요. 국가가 당신의 성실함을 담보로 수천만 원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제도가 여기 있으니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아파트나 연봉 숫자만 담보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릅니다. 당신이 매일 일터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시간 자체를 신용보증이라는 이름의 가치로 인정해줍니다. 신용보증지원제도라는 건 쉽게 말해 국가기관이 당신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은행이 당신을 못 믿겠다고 할 때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성실한 일꾼이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 가장 낮은 금리로 빌려줘라라고 길을 터주는 거죠. 이 정보 하나로 당신은 매달 나가는 생돈 같은 이자를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아낀 돈이 결국 당신의 금고를 채우는 진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새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연 15%, 20%가 넘는 고금리에 손을 대는 순간 경제적 자유는 10년 뒤로 밀려납니다. 이 제도는 당신의 삶을 옥죄는 고금리의 사슬을 끊어낼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히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 근로자들에게 이건 생존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픈 가족의 의료비, 갑자기 오른 전세금, 아이들 학자금까지 이런 절박한 순간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신용보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내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하고 말이죠. 사실 10명 중 8명은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내용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당신의 금고가 강조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적을 이기려면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판을 짜야 합니다. 경제적 위기라는 적 앞에서 정보라는 무기를 들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신용보증은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고도의 경제 전략이죠. 서류 한 장이 당신의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당신의 조건으로 당장 승인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리스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라면 10중 8구 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을 여는 열쇠, 즉 구체적인 자격 조건과 당신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나는 대기업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데 되겠어? 라고요. 하지만 신용보증지원제도는 오히려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 더 넓게 열려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심지어 요즘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분들도 근로자의 범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다는 증명만 있다면 혹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이미 자격의 절반 이상을 갖춘 셈입니다. 중요한 건 연봉의 액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느냐가 국가가 보는 가장 큰 담보입니다. 나는 소득이 적어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소득이 적을수록, 신용이 낮을수록 정부의 보증 문턱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신용보증은 단 한 종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절박한 상황에 맞춰 골라 쓸 수 있는 맞춤형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보증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혼례비, 혹은 장례비처럼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이때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지 마세요. 국가가 보증을 서서 연이익 3%대에 낮은 금리로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것만 알아도 수백만 원의 이자 비용을 아껴 당신의 금고에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체불 생계비 보증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막막한 상황이죠.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밀렸을 때, 당장 가족들과 먹고 살 돈이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기업 대신 보증을 서서 당신의 생계를 먼저 지켜줍니다. 적을 이기는 법 중 하나는 내 생활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바로 그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셋째, 소액 생계비 보증입니다. 큰 금액은 필요 없는데 당장 이번 달 월세가 부족해요 하는 분들을 위한 긴급 처방전입니다. 신용 등급이 정말 낮아도 연체 경험이 있어도 상담을 통해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하나쯤은 해당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상담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승인 확률이 99%까지 올라가는지 그 결정적인 노하우가 남아있거든요.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증명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를 명확한 수치와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숫자로 치환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당신의 금고 시청자라면 심리전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상담 시에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이 지원을 발판 삼아 더 열심히 일해서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닫혔던 보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3차 내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경제 정보를 가진 셈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신청 경로와 주의사항, 그리고 당신의 금고가 전하는 최종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격도 알았고 종류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서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실전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은 정보는 그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당신의 금고를 실제로 채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금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은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보다 숫자로 말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신청 전 당신의 무기를 완벽하게 점검하세요. 가장 기본은 정부 24나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직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환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상담원은 당신의 절박함보다 당신의 계획을 봅니다. 특히 연체 기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 몇만 원의 소액 연체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보증 승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의 신용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수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내 신용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승인의 시작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헷갈리시나요? 딱 3곳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본진입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근로복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고민인 분들을 위한 햇살론이나 소액 생계비 보증의 핵심 창구입니다. 셋째,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본인이 소상공인 성격의 근로자라면 이곳이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줄 겁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당신에게 이자, 장사를 하려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살 수 있게 돕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기회는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용보증지원제도라는 거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빌린 돈은 당신의 빚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국가에서 잠시 빌려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세요. 이 자금으로 고금리의 빚을 갚고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당신의 금고를 스스로 채워나가는 공격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돈으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적을 이기는 법. 그것은 나를 돕는 시스템을 영리하게 이용하고 결국엔 그 시스템 없이도 당당히 홀로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위대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신용이 낮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가 보증을 설 만큼 말이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금고를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당신의 금고가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날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